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의 청와대에서 집단 뇌물 사건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 두 곳에 관련된 그런 뉴스였고, 그런데 그것을 최근의 브리핑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그것을 청와대 감찰공무원의 청부 수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뇌물 부분, 기타 다른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 전원 해임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표현을 아주 가려가면서 해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복귀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해임된 것이 맞죠. 그래서 해임된 그 조직이 그 특별감찰반, 감찰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곳이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전원 해임이 되어서 비어있는지 그 후에 또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 무서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그대로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을 혹시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그래도 역시 무서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그대로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근거가 있기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으로서 직제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그러한 정도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집행정부에서 대통령을 규정을 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1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1인만 헌법상의 조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에게도 업무조정실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몇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대통령 1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이 법률은 헌법보다 법적 지위가 낮은 것이죠. 헌법에 거슬리면 그냥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대통령의 업무를 나눠서 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과 같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 돼서 위헌 무효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말하는 특별감찰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특별감찰반,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다른 그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 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이것이 조문이 전부 5개짜리 그런 직제로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간단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 한 명, 그 하나로 이루어진 조직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직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비서실의 직무, 제2조 비서실장의 직무, 제3조 수석 비서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비서관 및 행정관을 둔다. 제5조 비서실의 공무원 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비서실인 겁니다. 보통 회사에 가면, 좀 작은 회사에 가면 사장실 옆에 붙어 있는 비서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들이 무슨 권한을 특별히 가지고 있고 권력기관이고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이전부터 쭉 이렇게 간단하게 유지되어 왔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조문 1개를 추가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003년 4월 7일 그때 드디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5조의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이 신설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때의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비서실 직제에다가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단지 비서실이었던 그 업무 보조를 하던 그곳이 법적으로 막대한 특권을 행사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바로 거대 청와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 4월 7일부터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라 운영되는 대통령 비서실, 혹은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이고 독재의 상징인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나마 가장 민주적이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라는 것은 독재나 전제로부터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러한 헌법 위반, 그리고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이러한 특별감찰반이 청와대에 생겼고, 그래서 청와대가 강력한 곳으로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다소 새로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정사이고 우리의 행정사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세월이 가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죠. 2017년 7월 2데일리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2003년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 설치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2018년 12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
그러니까 그냥 일괄해서 청와대 브리핑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것이 2003년 4월 7일에 이르러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러한 권력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탄생했고 그것이 청와대에 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의 판례들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기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령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2월 29일에 폐지됩니다. 그 후에 문재인이 만든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이름이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활시킨 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폐지하고 노무현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을 부활 내지는 복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보수라든지 혹은 좀 더 간략하게 좌파 우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파 쪽에서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조 중에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좌파들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 이전 그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을 복원시킨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을 복원시킨 것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 이것을 복원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반과 관련해서는 그 반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15명 이내라는 것을 삭제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바꾼 그 정도밖에는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원본이 문재인 자기 자신의 것이다 하는 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거기에 근거해서 특별감찰반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입니다. 2017년 7월 5일 이데일리의 보도를 참조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구성한 특별감찰반은 조국 민정수석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이인걸 반장이 있는 이런 구조이고, 그리고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여러 개의 그 감찰반 가운데 특별감찰반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알려진 것으로서는 그냥 감찰반하고 특별감찰반이 2개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청와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과의 선긋기를 통해서 독립적인 감찰을 벌이기 위해서 현직 검사는 다 배제한다. 이것이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박형철, 이인걸로 연결되어 있는 이 특별감찰반의 1차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공직사회 내에 잠복한 적폐를 찾아내서 근절하는 것이다. 가령 국토교통부 감찰, 그 경우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부패는 없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기관으로 우선 앞에 나와 있는 문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이런 곳을 재조사하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이 그동안에 밝혀내지 못한 추가 사실을 밝혀내서 그것을 검찰에 통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이라든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시킨 이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그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특별감찰반을 만들어내는 그 토대였고, 거기에서 생겨난 특별감찰반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전의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들, 그들을 잡고 있는 핵심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바짝 붙어있는, 사실은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은 그런 관계에 있는 두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제 현실 정치에서, 현실
그 행정 업무 수행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자기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명칭을 복원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노무현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 이 명칭 또한 복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더 그 친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컴퓨터로 그 키워드를 뽑아서 가장 많이 분포되면은 어느 쪽이 가까운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곤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한 달 전쯤 그 이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중앙일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제법 큰 일간지에서 그런 뉴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사슴을 놔두고 나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어느 친박이 이 개들이 저 사슴을 물어 뜯어서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뉴스였는데 어떻든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뉴스의 의도는 물론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또 기르는 동물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돌아섭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한 친박을 놔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러면 국민은 마음이 돌아섭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온갖 행악을 부리고 다니고 험한 말을 쓰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욕을 먹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동일한 것이지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그 친박이라고 하는 그런 친박은 여러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친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친박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벼슬처럼 생각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말문을 막는 친박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라.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와서 다시 대통령을 해야 한다. 거기에 찬성을 해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나쁜 짓입니다. 국민의 말문을 막고 국민을 강요하는 것은 대통령만 나쁜 것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렇게 위세를 떠는 그런 사람들도 나쁜 것이지요. 어떻든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파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 것을 뉴스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 등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노상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 정화 활동이라고 할까, 결국은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은 뉴스 검색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들도 있는데 그 사주들을 처단했다. 무시무시하게 처단을 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보면 그쪽에는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계 세력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폭이 넓어지지요. 그들 모두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후계자들이 아주 대가 끊겼다.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을 도맡아 했던 그런 검찰 인사가 토사구팽됐다 하는 소문은 파다하지요.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세력들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선거 부정 행위를 했다 한 그러한 공직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적폐청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한 것들을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데에는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비교적 아주 엄격하게 거의 싹쓸이를 했다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국정원을 반도막 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적폐청산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자기 자신이 커다란 부정은 많이 잘라냈는데 그보다 또 작은 부정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들과 관련해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보다 더 철저히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되어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감옥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 있기는 한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어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그래서 유죄로 결정이 되면 감옥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 거의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측근들, 그 다음으로는 검찰 고위직들이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차례로 감옥에 들어가야 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당면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늘 가장 손대기 힘들었던 것은 정치인들이지요. 대통령일 때는 좀 쉬운데 이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까지, 부패한 국회의원들까지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을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뉴스라든지 혹은 대통령령 같은 법령들, 그리고 청와대의 브리핑, 또 이번에 이 특별감찰반 관련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시작한 1호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한 2호다.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근에 이러한 정치인들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좀 더 작은 적폐, 그러니까 갑질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작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손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잘못된 일을 한 공직자라든지 혹은 사업가라든지 내려가서는 일반 국민들, 이들을 처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대청소를 하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아주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창출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